자, MBC 카메라에 포착된 목소리가 있어요. 이 새끼야. 야이, 지금 막 소란이 났죠. 뭐야? 선생님 그러자 나와주세요. 사회자가 나와주세요. 윤석열 후계자는 나경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기호도 보이고요. 지금 나경원이 이 대선 출마를 하는 현장에 정말 많은 친윤파 의원들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김민전도 보이고요. 쭉 보세요. 친윤. 이 국방부 의원 친윤, 김민전, 나경원, 또 뒤에 지지자들도 가장 많이 오지 않았나. 그래서 이곳에 온 국회의원들을 보면 대거 친윤들이 참석했다. 홍준표, 이철우, 한동훈과 너무나 다른 느낌이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많은 친윤 의원들이 나경원 대선 출마 현장에 함께하고 있었다. 야, 이거 진짜 나경원이 윤석열을 만나고 나서 대선 출마를 했다고 하는데 진짜 윤석열이 콕 집은 대선 주자, 예, 후계자가 바로 나경원이지 않을까. 나경원 출마 선언이 끝나자 그 자리에서 바로 자, 전한길, 김문수, 나경원이 연금 계약 규탄 집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번에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 항상 함께 움직이고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전한길, 나경원이 함께 움직였죠. 그리고 윤석열 선거를 앞두고 나경원, 전한길이 또 책을 함께 출간을 합니다. 자, 이걸 봤을 때 윤석열이 지목한 후계자는 나경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개인적인 생각을 전하면서 홍준표도 14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나 이 대구에서 시민단체, 대구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시민단체가 홍준표 사진에다가 자, 이제 소금을 모아서 보십시오. 하나, 둘, 셋, 던지세요. 소금을 막 홍준표 명상에다가 소금을 엄청 뿌리고 있습니다. 확인 사살까지. 자, 이와 반대로 이재명 대표를 취재하기 위해서 이 기자들 모인 거 보십시오. 전부 기자입니다. 바닥에도 엄청난 기자가 앉아있고요. 자, 브리핑하는 소통관 안에도 기자가 셀 수도 없는 기자가 있습니다. 와. 그래서 오늘 나온 한국갤럽 조사 차기 대권을 볼까 합니다. 이재명 대표 역대급 지지율을 경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37%, 김문수 9%, 홍준표 5%, 한동훈 4%, 오세훈, 한덕수, 안철수 2%로 새롭게 그 주관식 응답으로 진행된 차기 대권에서 한덕수 이름이 처음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나 언론들이 엄청 띄워줬지만 이재명 37%, 한덕수 2%. 정당 지지도도 보겠습니다. 민주당 41%, 국힘 30%로 계엄 직후와 버금가는 11%포인트 격차가 났습니다. 우리 쪽에 상당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게 이념 성향별 조사가 어떻게 됐는지 찾아봤는데 보수가 295, 자, 진보가 254, 중도가 341. 자, 이래도 보수 가표집이었습니다. 보수가 40명 많게 표집이 된 보수 가표집이었는데도 민주당이 정말 압도적 격차로 1위를 했다. 그리고 윤석열 출당해야 된다는 MBS 조사를 보면 50%가 윤석열 출당시켜라. 압도적입니다. 국힘 지지층에서도 상당히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민주당에서 후보가 저보고 토론을 하자 하더라고요. 제가 바보입니까? 바보입니다. 대장동 아니 국민의 알 권리가 했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윤석열이 이번 대선에 나댈수록 국힘 지지층은 피로감에 휩싸여 투표장에 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즉 윤석열이 나대면 나댈수록 우리에게 좋다, 이런 말이죠. 정말 압도적 격차로 자, 압도적인 대통령이 탄생될 수 있다. 법제처의 반격이 나왔습니다. 자, 법제처의 성명을 보면요, 권한 대행은 현상 유지만 해야 된다 성명을 냈습니다. 사실상 법제처, 입법처 여러 법기관에서 한덕수에게 정말 안 좋은 입장이 나오고 있었다. 자, 그러자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법제처장 이왕규는 이런 말을 합니다. 공식 입장이 아니다, 이런 반발을 했다고 합니다. 왜 아닐까요?
왜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하죠? 이 법제처 성명이 나왔는데 적폐들이 발악을 해도 곳곳에서 진실을 알리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드리며 한덕수의 64년 지기 친구가 입장을 냈습니다. 유인태, 윤석열 감옥 안 가면 도대체 누가 가냐? 그리고 내 친구 64년 친구 한덕수 출마 안 할 것이다. 제가 봐도 출마는 무리수다. 지금 이름을 그렇게 띄워주고 했는데도 한국갤럽 지지율 한덕수 2%. 야, 2%. 폭망 아닙니까? 그리고 이완규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것에 대해 유인태는 자, 제가 알고 있는 옛날에 내 친구 한덕수는 저런 거 할 사람이 아닌데 많이 변했다. 윤석열한테 진 빚, 그리고 김건희한테 진 빚이 많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빚을 열심히 갚고 있는 것 같다 라며 자, 친구를 꼬집고 있었다. 윤 부부가 오늘 아크로비스타로 복귀를 한다고 하죠. 자, 그런데 아크로비스타 주민들은 벌써부터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내 집인데 검문당하고 출입을 해야 하나 벌써부터 걱정과 공포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한 주민은 무조건 불편이 뒤따를 것이다. 당시에는 주민들이 양해해 줬지만 지금은 그럴 분위기가 아니지 않냐 라며 자, 아마도 이제 윤석열 돌아오면 또 여기 주민들 자체에서 항의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 주민은 벌써부터 집회 때문에 너무 시끄럽고 소란스럽다, 시끄럽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고요. 내일부터 윤 어게인들이 교대역에서 아크로비스타 가는 길목에 집회를 한다고 애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또 이 소음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파면되자마자 한국 신용도가 오르기 시작했고요. 자, 다시 2월 국가 신용 등급은 그대로 유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떨어지지 않고요. 자, 그리고 4월 1일에서 10일 수출이 13%, 13.7%가 늘었다고 합니다. 오마이뉴스 용폰인데요. 아까 발표문에서 말씀해주신 내란 정식이랑 이채영령 두 가지 좀 여쭙고 싶은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가 생각하는 내란 정식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어떤 것까지 마무리가 돼야지 내란이 공식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 알고 싶고요. 이채영명을 지금 언급을 해주시는데 응원봉을 들고 광장에서 집회를 주도했던 2030 여성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는 것 같아요. 여성 문제를 일부러 피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좀 비전 발표하시는 자리니까 2030 여성 유권자들을 위한 비전을 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두 가지 좀 여쭤보십시오. 네, 하나만 아시죠? 첫 번째로 내란은 어떻게 종식되는가, 언제 종식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그 문제에서는 저는 지금도 내란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란의 주요 책임자들이 여전히 다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진상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또 상응하는 명확한 책임이 부과되고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 그 제도적 장치, 사회적 합의가 완료돼야 저는 내란에 대한 청산이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국가 질서의 근본은 헌법 그리고 그 하위 규범인 법과 규범들일 텐데 최고 규범인 헌법이 일상적으로 무시되고 심지어 파괴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이 내란 대행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다 정리되어야 된다. 여전히 헌법 파괴 세력, 내란 세력은 준동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봅니다. 이 빛의 혁명 과정에는 모든 국민이 함께 했죠. 그건 국민들이라고 하는 거대 공동체 모두의 성과이고 모든 국민과 함께 가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